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파트 4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양보호 강론 파트에서. 그럼 우리 파트 4에서 이 강론 파트에서 볼 거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치매에 대한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임종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아니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트로 보는 이 치매 요양보호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파트니까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치매 요양보호 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 지원에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 약물요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약물요법이 막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막 시험 문제화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약물요법이 왜 중요하냐면 약물로 대상 치매를 갖다가 치료할 수는 없어요.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는데 대상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게끔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요법을 왜 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치료는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늦출 수는 있어요, 여러분. 증상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우리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우리 치매 대상자는 한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꾸준히 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법을 하고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바꾸거나 우리 용량을 늘렸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어지럼증이라든가 손떨림이라든가 초조, 불안 등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고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약물요법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인지기능 개선제가 있는 거죠. 지금 치매라고 하는 건 인지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건 인지 기능의 저하죠. 인지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냐면 인지 기능 개선제를 줘서 지금 병이 치료는 안 돼요. 치료는 안 되지만 악화를 지연해 줄 수 있는 거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걸 갖다가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치매가 생기면 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환각, 우울, 공격성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개선해 줄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정신성 약물이라던가 항우울제라던가 항경련제라던가 이런 거를 갖다가 투여를 해서 이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 지금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대상자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상황에 따른 요양보호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안전에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응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그러면 이런 치매 대상자한테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목적은 왜 해주는 거냐면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남아있는 정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신체 기능으로 최대한 정상적인 신체 기능으로 최대한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고 다음에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의미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 환경 조성에서는 우리 단순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단순하고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일상생활 지원이 우리 뭐였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지원이 뭐였냐면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청소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취사, 세탁, 그죠? 다음에 청소 및 정리 정돈이 바로 일상생활 지원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뭐 식사 돕기, 기본 원칙 돕는 방법 다 뭐냐면 기본 원칙 돕는 방법, 기본 원칙 돕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식사 돕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치가 잘 고정되었는지 일단 확인하고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의치가 느슨해요. 의치가 느슨하면 끼지 못하게 하고 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치가 느슨하면 끼지 못하게 하고 빼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지금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고혈압이라서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음식 있잖아요.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달콤하고 뭐 소금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둬야겠죠. 그죠? 다음에 접시보다는 사발. 이렇게 접시보다는 사발을 이용해가지고 덜 흘리게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투명한 유리컵은 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이렇게 짜거나 달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아까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막 지금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막 국이나 막 이런 거에 막 넣어가지고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질식의 위험이 있는 사탕이라던가 땅콩이라던가 팝콘 같은 거 삼가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같은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 갈아서 줘야 되는 거죠. 갈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보세요. 묽은 음식은 오히려 사례가 더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묽은 음식은 사례가 잘 걸려가지고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요, 여러분. 물에 말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다음에 어디에 말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냐면 국물에 말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묽은 음식이 더 사례가 잘 걸리기 때문에 점도가 있는 약간 걸쭉한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사례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점도가 있는 뭐냐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그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대상자가 졸려해요. 대상자가 지금 초조해요. 졸려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졸려해도 뭐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게 아니라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식사를 제공해주는 방법, 돕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식사 전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식사 중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식사 후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식사 전에는 이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보호사가 미리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막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 식탁보나 뭐냐면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턱받이보다는 뭐를 입히는 게 좋으냐면 앞치마를 입히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먹기 쉽도록 음식을 잘게 잘라서 우리 연화곤란, 삼킴장애나 아니면 저작곤란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한테 가장 좋은 그 조리의 형태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찜이었잖아요. 찜의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였잖아요. 그죠? 그럼 식사 전에 돕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 그 식사 중에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물 따라주고요. 그 다음에 물 먹을 때는 빨대와 플라스틱 이렇게 덮개가 부착된 이런 컵을 갖다가 사용해서 먹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다가도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멍해져가지고 밥 먹는 걸 갖다가 잃어버리고 있을 때 무거운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인지가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밥 먹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손가락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식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음식을 이렇게 내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주기는 하되 한 가지 음식을 다 먹고 다른 음식을 주고 한 가지 음식을 다 먹고 다른 음식을 주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숟가락에 떠먹일 때는 한 번에 조금씩 먹어야겠죠. 우리 연화곤란 같은 거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먹이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한 식사 후에요, 여러분. 식사 후에 도와주는 방법은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기록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체중이 감소했대요. 식사하지 않아서.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 의료진에게 지금 보고를 해야겠대요. 지금 대상자가 어르신이 체중이 막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식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면 보고를 통해서 지금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체중 감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식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처방된 비타민이나 단백질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식사할 때 고려할 점은 식사 습관 고려하고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안정된 식사 분위기 조성해주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서 식사해주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사 돕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설 돕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배설 돕기도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설하고 난 다음에 아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배설을 하고 난 다음에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기록을 하면 지금 어르신의 지금 그 배설 상태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록을 통해서 지금 대상자의 이 어르신의 지금 배설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2시간 간격, 3시간 간격 어떤 식으로 배설을 하는지 그런 습관을 파악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방을 어디와 가깝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주는데 이 화장실을 갖다가 표시를 할 때 그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화장실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기 그림 있잖아요. 이런 변기 그림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이 화장실을 더 알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에 우리 화장실에 가게 되면 이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어떤 게 좋은 거냐면 고무줄 바지, 내렸다 올렸다 하기 편한 고무줄 바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저귀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밤에만 착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한다 한다면 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야간에 화장실 가다가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옆에 이동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화장실까지 가다가 이렇게 낙상 사고라던가 그런 사고 같은 거를 갖다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요. 실금을 하셨을 경우에는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해줘서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이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설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어르신의 배설 습관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쯤이면 이제 화장실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배설 습관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강요하지 않는다. 어르신 이때쯤이면 항상 화장실 가시잖아요. 꼭 가세요 하고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적절한 식사량과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먹도록 유지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배뇨 곤란이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야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계속 화장실에 가게 되고 막 빈뇨 막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야간뇨를 보게 돼가지고 수면에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낮에는 수분 섭취 제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 수면에 취하기 전에는 수분 섭취 제한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인지 기능에 저하잖아요. 치매는. 그죠? 치매는 인지 기능에 저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명칭을 잘 잃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처리 이렇게 용변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그 배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 하세요. 라는 그런 뒤처리라는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는 뒤처리 하세요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뒤처리하는 방법을 시범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범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뒤처리한 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수치감이나 이런 게 자존감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지금 실금을 했어요. 실금이나 실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고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치워드릴게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실금 실변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능한 빨리 옷을 갈아입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씻기고 말려서 지금 깨끗이 유지해가지고 욕창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지금 배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기 자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요와 이불이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잘 말려줘야 되는 거고요. 역시 배변을 하고 난 다음 우리 식사 후에도 기록해 줬잖아요. 그럼 배변을 하고 난 다음에도 기록해야 되고 지금 대상자의 그 배설 습관이나 리듬 확인하고요. 다음에 요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잔뇨량이 많으면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숙여주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숙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소변이 확실하게 비워주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골 상부 있잖아요. 이 치골 상부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여기 있는 치골 상부를 눌러줘서 남아있는 그 잔뇨량을 최대한 다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낮에는 2시간 간격, 밤에는 수면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 같은 거를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잔존 능력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최대한 기저귀 착용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착용한다 하더라도 낮에만 착용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기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과 상의하고,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고섬유소 시기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고섬유소 시기, 우리 변비일 때는 좋죠. 고섬유소 시기. 그래서 고섬유소 시기는 변비일 때는 참 좋아요. 그죠? 변비일 때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시기죠. 그런데 설사를 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변비일 때는 좋은 시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고섬유소 시기가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이 무른 상태예요, 지금. 대변이 무른 이런 설사에 가까운 상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섬유질의 섭취를 약간 제한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일 때는 고섬유소 시기가 좋으나 설사와 비슷한 이렇게 대변이 무른 상태일 때는 이런 섬유소 시기를 제한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상자가 이제 변비예요. 변비. 변비면 아까 무슨 시기가 좋다 그랬죠, 여러분? 고섬유소 시기 좋겠죠.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은 고섬유소 시기 먹고요. 다음에 하루에 수분 섭취 많이 하고요.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비에서 배변을 유도해서 우리 배변 습관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가지고 배를 무슨 방향으로 마사지하죠,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서 장의 운동이 촉진되도록 해주면 좋을 거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변비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간호사가 관장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비에 좋은 음식은 고섬유질 음식과 발효식품인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사과 좋죠.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고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식초에 담근 양배추라던가 이스트가 든 빵이라던가 토마토 주스라던가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발효식품.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고섬유식이랑 발효 음식이 변비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변 돕기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리 목욕 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돕기도 똑같이 기본 원칙이 있고 돕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목욕을 도와줄 때는 조용히 부드럽게 대화하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식사도 배변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목욕 역시 뭐예요, 여러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복잡하게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목욕을 하면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미리 아까 식사를 할 때도 요양보호사가 미리 온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욕을 하는 거니까 미리 목욕물의 온도 확인하고요. 다음에 욕실이라고 하면 우리 물기가 있기 때문에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고요. 다음에 욕실 내에 대상자를 혼자 머무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옆에서 부축해줘야겠죠. 그죠? 옆에서 부축을 해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럼 이제 목욕하는 거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돕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대상자가 할 일을 한 가지씩 해주는 거예요. 단순화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목욕 방법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단순화하라 그랬죠. 단순화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씩 제수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정중하게 대해야 하고요.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다 인형 같은 거 줘가지고 물놀이를 하게끔 하면 물과 친숙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떠서 물장난을 이렇게 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줄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욕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물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발목 정도만 물을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들어가면 그때 조금씩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운동실조증이 있어요. 지금 손해의 손상으로 인해서 손해의 뇌졸중 같은 거, 우리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손에 손상이 있어서 운동 실조증이 나타났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엔 뭐예요, 여러분? 이런 환자들은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균형 감각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보다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욕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다음에 접혀있는 피부 잘 씻겨주는 거고요. 다음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잘 닦아줘서 건조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욕 후에 피부 상태 관찰을 해서 욕창은 미리 예방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욕창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피부 상태 관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사 돕기 방법, 배설 돕기 방법, 목욕 돕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구강 위생 돕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강 이상 돕기에도 기본 원칙이 있고 돕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기본 원칙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지 잇몸 출혈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치매 대상자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에 손상이 오고 있는 환자잖아요. 대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갖다가 이렇게 뱉지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꿀꺽 삼켜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떤 치약을 사용하는 거냐면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고요. 다음에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치매 대상자가 아닌 근형 대상자 같은 경우 의치는 자기 전에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 지금 보통 그 어르신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치매 어르신은 자기 전에 의치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루 6 내지 7시간 정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잇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가서 교정 의뢰하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자주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배웠지만 우리 의치가 느슨하면 그거를 갖다가 착용하지 않게끔 해주고 빼게 해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마비된 쪽에 이렇게 음식물이 잘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비된 쪽에 지금 음식이 모여있지 않도록 주의해서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원칙 살펴봤고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돕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구강위생도구를 세면대 위에 순서대로 놔주는 거예요. 아까 목욕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목욕하고 난 다음에 옷 입혀줄 때 옷을 갖다가 어떻게 입혀주는 거냐면 순서대로 놔주는 거거든요. 속옷부터. 그래서 이렇게 속옷부터 팬티 입고 뭐 입고 뭐 입고 이렇게 순서대로 놔주는 것처럼 우리 이런 위생도구도 세면대 위에 순서대로 놔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울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한 가지씩 하는 거고 다음에 양치물을 뱉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치약도 뱉지 못하고 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용 치약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양치한 물도 뱉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널고 말을 건네가지고 지금 건네서 말을 하면 이렇게 뱉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건네서 뱉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양치질 거부하면 강제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제로 하지 않는다죠, 뭐든지. 강제로 하지 않는다니까 거부하면 강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물치약이라던가 2% 생리식염수로 적신 꺼즈를 감은 서랍자라던가 아니면 스펀지용 브러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묻혀가지고 치아 입안을 닦아서 치석을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치는 대상자의 협조가 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가지고 닦아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의치는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온수의 물에 차가운 물에 그리고 우리 이게 햇빛을 받으면 딱 이게 뜨거워가지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컵에 뚜껑이 있는 컵에 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의치 보관 용기에 물을 넣어서 보관을 해주는 건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개운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구강위생돕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옷을 입고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옷 입기 돕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돕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옷을 입는 걸 도와주는 방법은 계절에 맞는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몸에 끼면 안 되겠죠? 빨래하기 쉬운 옷 제공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변 돕기에서 고무줄 바지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색깔 요란하지 않고요. 장식이 없는 옷이 좋고요. 다음에 시간이 걸려도 잔종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서 지금 어르신의 지금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서서 입으면 다 다치기 쉽잖아요.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옷을 입게 해주는 거죠. 다음에 이 돕는 방법은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이렇게 들이면 그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는 순서대로 속옷 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놔줘가지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옷 갈아입는데 대상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거부예요. 옷 입는 거 거부하면 강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니니까 잠시 뒤에 시도해 주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추가 있는 옷이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갖다가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앞뒤 구분을 못하면 옷을 뒤집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본인 이름, 라벨에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주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 돕기도 역시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어르신 대상자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평가해 주고요. 다음에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시키고요. 다음에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 무조건 운동이 좋은 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운동의 종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미리 진료받아서 사전검진 받고요. 다음에 운동을 할 때는 심장에서 먼 팔다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팔다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진행하는 거고요. 다음에 조금씩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운동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보고를 하는 거죠. 다음에 손발 관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관절이 굳는 구축이나 경축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운동을 도와주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건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산책이에요, 여러분.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건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면 산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산책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발이 편해야겠죠. 그래서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 다음에 흡수성이 좋은 양말 신고 서서히 걷고요. 다음에 매일 같은 시간대에 걸으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일정한 순서대로 운동하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대상자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앉은 자세보다는 선 자세에서 운동하는 게 좋겠죠. 옷을 갈아입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앉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좋은 거고요. 운동을 할 때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한다면 서서 운동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잔존 능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다음에는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기본 원칙과 돕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원칙은 여러분, 지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상태를 고려해서 대상자에게 환경을 바꾸는 건데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했냐면 치매 대상자 있잖아요. 우리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엔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환경을 단순화하고 구조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단순화하고 구조화된 환경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감각이나 기능적인 손상이 있다면 그 상태에 맞게 대상자의 환경을 바꿔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 대상자는 무슨 손상이 있죠? 우리 진압력의 손상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간, 장소, 사람이 바로 뭐냐면 시간, 장소, 사람이 진압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달력, 신문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다음에 지금 글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화장실도 화장실이라고 글로 써주는 것보다 변기가 그려진 그림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림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석양증후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날이 해질녘이 되면 8시 막 9시 막 이렇게 7, 8시 이렇게 해질녘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불을
불을 켜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안정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돕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방과 주변을 어떻게 해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안전성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단이 있고는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안전성을 고려해서 2층보다는 몇 층이 좋을까요? 1층이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주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우리 난간이라던가 출입구라던가 난로 주변은 사고가 발생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딱 좋기 때문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딱 구분이 가능해서 사고 발생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요. 다음에 유리문을 유리문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문이나 이런 창문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게 유리라는 것을 알게 그림을 붙여놔서 우리 이건 유리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난방기구 켜놓은 상태에서 대상자 혼자 두면 당연히 안 되고요. 난간은 체중 감당할 수 있도록 벽에 고정시키고요. 다음에 문은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가 시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낮에는 밝게 해주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해주는데 대신 석양증후군 대상자나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한 대상자는 밤에도 좀 환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다음에 침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대를 벽에 붙이는 게 좋겠죠. 떨어지지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쪽은 침대에 붙이고 침대에 붙이지 않는 쪽은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겠죠. 다음에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가지고 낙상했다 하더라도 덜 다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과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돕는 방법에서 좀 더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